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 모두 결격 사유가 없고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발했고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한 톤으로 비난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장관 5명을 임명했습니다.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은 여야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종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소위 임명 강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 속에서 그만큼 야당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5명의 새 장관들이 처음 참석하는 국무회의도 주재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특히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오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사의 각오로 항전하겠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반발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한 상임위의 야당 의원들은 국민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관 임명 전인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를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철 장관에 대해선 완벽한 부적격자라고 지칭했고 특히 박영선 장관은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위반을 거론하며 범법자라고 말했습니다.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황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대통령의 성찰이 필요하다며 수치를 수치로 모르면 국민이 대통령을 수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코드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좌파 이념 코드가 쇄심줄보다 진리다.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오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한국당의 입장이었죠. 청와대와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장관 임명 후에도 여야 대결 국면은 이렇게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인지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부터 좀 볼까요?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여러 개인데요. 일단 검찰에 고발한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한국당이 정리한 대로입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때 롱패딩을 입고 통제 구역에 갔다는 것부터요.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의혹,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2,850만 원이다. 기업 대표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다 고발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고발했다고 범법이라고 아직 결론은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의혹을 말했다.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그러면서 스케줄표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 스케줄표를 보고 한국당은 다른 일정에 주목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스케줄표에는요. 선관위엔 당시 황 장관과 오찬을 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당시 황 장관,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의혹을 말했다는 것도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 장관의 해명도 역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통제구역 출입은 봅슬레이 회장 안내였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또 특혜 진료 의혹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선관위 지도 아래 지출했다. 후원금도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2013년 3월 오창과 관련한 선관위 보고는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또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CG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CD에 관한 존재, CD의 존재를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날의 워딩만 이렇게 보면 예.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 당시 저희들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예. CD를 뭐 같이 봤다든가 예.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근데 좀 착오가 있다. 이건 인정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당은 고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박 장관 측은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판단은 일단 1차적으로 선관위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현철 장관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의 편향적이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거는 과거 소셜미디어 등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예. 먼저 보면요.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을 놓고는 통과 의례였다.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요.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는 군복을 입고 쇼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정신병, 자폐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를 안 가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의 해명은 뭡니까? 청문회 때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해명을 했는데요. 네, 예. 그 사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이런 사과는 청문회 과정에서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제기됐지만 예. 이것이 청와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명을 철회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임명하면서 임명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박 장관에 대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또 그와 관련된 입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또 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예.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평생 동안 우리 남북 관계 또 통일 정치에 연구해 오셨고 과거에 또 남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반발이 뭐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하니까 오만한 정부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역대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또 폈더군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된 고위 공직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여간 10명이 있습니다. 노 실장 주장대로 과거에도 그대로 임명한 건 맞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장관급 인사 10명, 또 여기에 KBS 사장 등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까지 더하면 13명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시 야당이 청와대 인사에 얼마나 반대했느냐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놓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